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본 대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폭발 등이 일본 경제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3%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일본 강진 여파로 나흘째 하락하며 석 달 만에 최저치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보상급 지급에 대한 우려로 보험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지진 여파로 일본 증시가 6% 넘게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일본판 뉴딜 정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의 2배에 달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을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 그리고 전일장 국내 증시를 정리해보고 오늘장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성남 전문위원님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본 대지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1971로 장을 마쳤었는데 지수가 오르기는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린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들인 업종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들에 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LG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현대중공업에 280억 정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안,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좀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보통 조선주들과 그리고 정유화학 쪽에 좀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지만 좀 그 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좀 소심한 매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기관 쪽은 어제 상당히 강했던 종목들로 지금 위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1,000억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GS,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과 같이 그 양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을 보인 그 지진 반사 이익 그 업종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조선주를 샀다는 게 조금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기관은 어제 많이 올랐던 철강과 IT 그리고 정유주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코스닥 쪽도 봐주세요. 네, 그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 그 코스피와 좀 다르게요. 다르게 그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다 보니까 코스피 쪽은 상당히 강세를 보였지만은 코스닥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약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 외국인 쪽에서는 그 서울반도체, 덕산하이메탈, 셀트리온, 하나투어 그리고 SNU를 그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OCI 머티리얼즈, CJ 오쇼핑, 참전 레저 그리고 다음 CJ ENM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특징적인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래도 그 외국인 쪽하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한 그 종목군들을 본다면 조금 일본 지진의 영향이 조금 미미한 쪽으로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LED 그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 LED 관련 그 업황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SNU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공격적 투자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매수가 집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장을 마쳤죠. 다우지수가 0.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일본의 대지진 여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각된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와 같이 또 상승 마감할 수 있을지, 하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에 투자 전략들도 잘 짜가야 할 텐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가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또 유럽 시장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대지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전히 대규모 여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에 따른 쓰나미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원전 폭발이라는 부분이 방사능 유출로 이어지면서 그 방사능 양이 상당히 많아졌을 때에 그 글로벌적인 좀 우려감들이 상당히 크게 확산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
그 원전 폭발 소식에 의해서 좀 하락폭을 키웠었던 부분들이 한번 있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소비 심리나 여러 가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나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긴급자금이 좀 투입된다는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6%가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시장과 또 중국 그리고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사 이익 기대감에 조금 그 소폭 상승하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꾸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본 대지진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중동발 리스크랄지,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중국 긴축 우려감도 그동안 있었었던 그리고 이제 유로존 리스크까지 지금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중동 아프리카 정세만 보더라도 지금 바레인 쪽의 시위가 좀 확산되면서 그 바레인 정부가 사우디 정부에 그 병력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가 가 있어서 그에 따른 지금 긴장감도 상당히 크게 좀 형성이 되고 있고 리비아 역시 전투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같이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제 우리 시장만 조금 더 살펴본다면 코스피 시장 아주 롤러코스터 장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뭐 42, 3포인트가 장중에 좀 변동폭이 컸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 규모가 좀 크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많이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상승 종목은 한 200여 종목이었지만 하락하는 종목은 600여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이제 지진의 반사 이익의 그 수요 업종 위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매도를 하시면서도 그 지수 상승을 나중에 오후장 확인하시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양극화 시장이 좀 출현됐는데 아마 오늘 시장도 약간은 좀 그런 모습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뭐 내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급등을 했죠. 뭐 유니슨, 뭐 삼형엠텍, 미주제강, AJS 등등 이런 종목들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뭐 테마로 그 상승한다 하더라도 뭐 잡을 수도 없었을 테고요. 너무 그런 쪽에 그 집중돼서 관심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량한 종목 쪽에서 어떤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쪽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또 낙폭 가드한 종목 중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낙폭 반등을 먹기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그런 어떤 시쳇말로 좀 찌질한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히려 기보유자 중에서 너무 낙폭이 큰 것 때문에 좀 그 속상하신 분들이 그러한 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줄이신다거나 이러한 좀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특징적으로 또 수산주들과 또 어제 황사가 처음 좀 발생이 되면서 황사 관련주들도 강세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 가장 큰 우려감이 원전 폭발이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느냐 마느냐에 좀 이러한 우려감들이 좀 더 우려감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하루도 일단은 일본 쪽에 좀 큰 악재나 좀 여진이나 또 쓰나미 등등 좀 추가적인 부분들의 소식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장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조금 더 꼼꼼히 짜보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일본의 대지진 얘기가 시장에 떠돌면서 여기에만 시선이 좀 몰리는 것 같은데 중동발 정정 불안 역시 우려해야 할 상황은 맞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낙폭 과대주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겠죠.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정태근 전무가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어제장 보면서 함께 좀 봐주세요. 예, 일단 뭐 김성란 전문가님께서 먼저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중동 사태라든지 중국 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조금 길게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일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원전 2호기의 추가 폭발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한 단기 정도로 한 달 정도는 아무래도 일본 쪽으로의 그 영향을 조금 주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했듯이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본 그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전 폭발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조금 악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장중 그 하락폭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것은 장 후반 쪽으로 가면서 낙폭을 좀 축소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조금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이 그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그 재복구 산업에 대해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당장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이 되지 않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었다가 지금 그 어떤 시선이 바뀌고 있는데 불확실성 그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바레인의 군대를 그 파견을 했는데 그로 인한 중동 사태도 좀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그리고 유틸리티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원전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 증시에도 그 나타나고 있다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 원전 관련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원전에 관련된 업종들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원전은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과 미국 쪽에서 또 그 원전 폭발로 인해 가지고 대체 에너지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태양광 관련 업종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 그 전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지만 금일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은 그 미국과 유럽의 다른 하락 마감을 했지만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일 그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외국인이 현물에서 1,300억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9,896계약을 매수를 하면서 2009년 10월 26일 이후에 최대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요 매수세가 오늘 장에서 이어질 것인지 그것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매수세가 이어진다면은 좀 더 2,000 쪽으로 좀 더 2,000포인트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장과 같이 반대의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반대의 현상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지진 수혜를 먼저 그 업종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철강, 화학, IT 업종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진 설계 관련 유진슨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오늘 단기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으로 대체 에너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세가 예상되는 업종들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호텔 그리고 레저 그런 업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지노 업종도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조선기계도 전일에 의해서 약세가 조금 예상이 되고 그런 업종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조금 외국인의 수급에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에 달려 있으면서 2,000포인트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오늘장 투자 전략은 잠시 네. 뒤에 좀 더 꼼꼼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대지진 쪽에서만 수혜주를 찾지 말고 이쪽에서도 좀 수혜주를 발굴해 보자고요. 아, 네네. 예. 오늘 뭐 앵커님께서 상당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참 큰 그 호재 중에 한 가지인데 사실 일본 대지진 소식 때문에 좀 한편으로 좀 묻힐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제 정유주들이 또 화학주들이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이러한 겹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의 그 유전개발 진출이 약 한 10억 배럴 가량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 우리가 작년 국내 소비량보다 2억 배럴 정도가 많은 양입니다. 이로써 이제 자주 개발률이 한 15% 정도로 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어떤 쪽이 수혜가 정확하게 될지는 아직은 뭐 파악이 정확하게 하기는 힘듭니다만 일단은 정유주 정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SK 이노베이션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일본 대지진이 과연 언제까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과거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과연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나 좀 조정을 받다가 회복이 됐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지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그 사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아무래도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95년 1월 17일 날 고베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금 지진 피해 규모가 크면서
하면서 우리나라에 조금 수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 3일간 1.8% 정도 상승하고 상승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 대세적인 그 하락세에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을 맡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 IT, 철강과 같은 그 수혜 업종이 부각이 됐었지만은 단기적으로 부각이 되고 난 뒤에 그 테마가 소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리를 하자면 고베 지진 때도 시장이 상승폭은 있었지만 단길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은 소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와 같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야 예상이 된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IT 철강이 그 경쟁업체에 대한 반사이익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중동 사태, 중국 긴축에 따른 시장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는 오늘장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예, 먼저 대신증권 의견입니다. 예, 먼저 대신증권 의견입니다. 외국인이 2011년 들어서 일평균 4에서 5천 계약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인데요. 일본 지진에 따른 수혜로 급등한 업종 중에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순매수한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제는 한양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일본 피해 상황에 따라 당분간 민감한 반응이 이어질 것이다. 일본 대지진은 현재 진행형이고 반사 이익 기업들 위주로 차별적인 강세는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양종금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융, IT 섹터 전망치는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유가 상승에 따라 업종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증권으로 갑니다. 중동 내 석유 생산의 비중이 높은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등으로 사태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유가 상승 압력은 단계 해소될 전망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석유 수요의 구조적인 성장세를 고려하면 가격 안정 이후에도 점진적인 상승을 전제한 투자가 유효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였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투자증권으로 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주식시장이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전일 코스피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그리고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정도 많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당분간 변동성 장세를 피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변동성이 완화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 여부가 가장 중요한 1차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루에도 수차례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행여라도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추가로 특히 내륙 지역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추가적인 타격이 일부일 경우는 일본 경제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감안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치에서도 굉장히 이 높은 우려감을 보였던 원전 폭발, 추가적인 폭발 가능성과 방사능 유출에 대한 우려감은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사태의 파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그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1호기에 이어 3호기가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리고 2호기 마저 냉각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전히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 주의를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8시 50분부터 시작되는 투자 손자병법 시간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봅니다. 5명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시간에서는 미래나노텍과 대연, 세아베스텔에 대한 종목 정보를 들어보고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볼 차례인데요. 먼저 김성남 전문위원님, 오늘은 어떤 점들을 좀 보고 투자를 해봐야겠습니까? 자, 일단은 그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됐었었는데, 어제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숨통이 트일까 하는 이런 좀 안도에 좀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이 풀어지느냐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매도가 그동안에 좀 이어졌었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일단은 뭐 더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보다는 얼만큼의 이제 그 폭이 줄어드느냐, 사실 다시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얼만큼 기관 쪽에서, 또 특히 이제 투신 쪽에서 잘 받아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갈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것도 한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나 이제 외국인이 그동안에 시장을 계속 많이 끌고 왔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기관에 대한 기관 장세도 한 번쯤 우리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까지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적인 부분 뭐 당연히 좀 살펴봐야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장중에도 원전 폭발 소식 때문에 장중 등락폭이 상당히 커지는 현상이 있었었는데, 아직까지 오늘 또 2호기 뭐 정말 원전 폭발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방사능이 대량으로 유출됐을 때 뭐 바람의 방향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 방사능이 뭐 미국까지도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감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우리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넘어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안도를 해봅니다만은, 그러한 위험성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뉴스 계속 접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강했었던 IT나 철강, 정유, 화학 쪽,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제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상승폭을 이제 상승에 따른 조정이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의 조정이라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너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쫓아가기는 힘들죠. 근데 그러한 기회도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강한 종목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금 이런 시장에서 양극화 시장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려 잘못 들어갔다가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얼만큼 반도폭이 강할 것인지 좀 꼼꼼하게 따지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은 좀 새로 진입하시기보다는 기보유자 분들 중에서 낙폭이 좀 크셔서 좀 근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강한 쪽에 좀 옮겨 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지진 피해 상황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데이터화 되기 시작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에 따른 유가의 흐름들도 이제 보셔야 될 테고, 또 이제 엔화 캐리 자금이나 이러한 부분들, 또 뭐 미국의 어떤 채권 그냥 이러한 부분들이 매도가 얼만큼 나올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일단은 엔화 강세가 좀 이어지기 있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엔화 약세의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들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고베 지진 상황하고는 조금은 다른 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경제 대국으로서의 어떤
불황기로 들어가는 초입 국면이 있었었다면 지금은 정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났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조금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중국의 긴축 우려감들이 좀 있었었는데 인플레이션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프리어닝 시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남 전문위원님의 의견이셨는데요. 강한 놈들이 더 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제 낙폭이 과대해서 상심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엿듣겠습니다.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 마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수급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쪽의 수급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동향을 안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전일과 마찬가지로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전일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오늘 상에서 2,000포인트도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에 나서준다면 2,000포인트 회복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두자면 전일 외국인 쪽에서 선물이 9,800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외국인과 전일 미국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121선 전후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장 마감할 때는 121선 위에서 마감을 해야 추가적으로 내일 그리고 그 이후에 2,000포인트 회복 시도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121선도 중요하고 2,000포인트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2,000포인트, 2,1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2,000포인트를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2,000포인트라는 그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0포인트라는 그 숫자가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지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0포인트를 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렇다면 2,000포인트를 이번 주까지 회복을 해준다면 좀 더 위쪽으로 해외발 악재가 있지만은 수급이 호전이 되고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좀 더 위쪽으로 가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2,000포인트를 또 한번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2,000포인트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기적으로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21선 오늘 시장에서 회복을 하는지 꼭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차트를 코스피 지수를 기술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지금 N자형 반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1선뿐만 아니라 N자형 반등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거기에 동반해서 수급이 받쳐주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시장을 살펴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업종과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일본 지진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비수혜 업종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전일 강세를 보였던 IT, 철강, 화학 업종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테마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은 내진 설계,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양광, 풍력 쪽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일 철강업종 같은 경우 상당히 포스코라든지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급등을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장기 이평선인 241선 회복 시도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1선인 49만 원을 회복하고 난 뒤에 지지력을 보인다면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13만, 지금 가지고 계시지
있지 않으신 분이라면 13만 5천 원 회복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IT 업종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1선 회복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전 고점 가격인 3만 원을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3만 원이 확실한 지지력을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한번 살펴본다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6만 원 가격대를 회복을 하고 지켜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전후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수요 업종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일본 관광객 수요가 그 연관성이 있는 그 여행, 그리고 레저, 항공, 호텔 업종은 일단 추가적으로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관심을 좀 가지지 않는 편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SM과 그리고 키스트 관련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일단 일본 쪽의 활동이 지금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추후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제 김성남 전문위원님 오늘장 관심 종목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가는 종목이 계속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네. 예.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 변동 상황에 조금 피해 있는 종목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SK케미칼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은 SK 계열의 생명과학 그리고 정밀화학, 석유 화학 제품 제조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PETG와 PPS의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동에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그 세포 배양 방식 백신 공장이 지금 설립 예정에 있는데, 아마 2013년도까지 설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그 성장성을 키울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SID530이라는 도세탁셀 개량 신약에 대해서 유럽 의약국의 승인을 획득했다는 그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그날의 좀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이 시장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갭 상승을 하면서 그 갭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기관의 그 어떤 지속적인 매수, 그리고 전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들까지 조금은 좀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좀 그 SK케미칼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저항 라인이 지금 그 돌파가 됐습니다. 그것도 갭 상승으로 돌파가 됐고요. 아래쪽에 지금 하단에 지금 지지 라인은 견조하게 지지가 되면서 한 3단 정도로 그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는 국면이 보여지고 있죠. 자, 위에서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모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다라면은 충분히 121선을 지금 돌파가 해지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21선이 65,000원 정도까지 분할적으로 천천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보통적으로 이렇게 삼각 수렴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요 정도의 폭을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그 65,000원에서부터 62,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하신 상태에서는 목표가를 68,000원부터 70,0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시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59,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좀 칼같이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남 전문위원님 오늘의 관심 종목은 SK케미칼이었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 어떤 종목 보시나요?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TFT LCD용 광학필름, 그리고 제기 반사필름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그 대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그 소니 캐피칼이라는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라인이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광학필름 공급에 대한 차질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미래 나노텍 쪽으로 좀 집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 일본 지진 수혜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전일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한번 급등이 나와줄 만한 흐름이 예상이 돼서 한번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소니 그 캐피칼 같은 경우에는 그 광학필름 그
생산량의 70%를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래나노텍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또 대응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같은 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 이전에 그 지지라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8,750원을 또 최근에 지지를 확인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마찬가지로 그 N자형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한번 마련했는데, 자, 오늘 그 매수가를 오늘 시초가에 한번 잡아보시고요. 잡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절가는 9,250원. 9,250원 가격에서 손절 라인을 형성을 하고 목표가는 1,200원 정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좀 길게 볼 종목이 아니고요. 그 최근에 시장을 봤을 때 변동성 그 확대가 돼 있으면서 조금 대응하기 힘든데, 그래서 조금 하루 정도 짧게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도 그래서 짧게 잡았는데 9,250원에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5% 정도 상승폭이 예상이 되는 한 1,200원 정도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대응 잘하셔가지고 수익이 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미래나노텍 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지수를 보니까 어제보단 6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1964선 정도에서 거래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 정도 하락이어서 500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오늘장은 좀 기부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기는 좀 힘들죠. 자, 그런 것처럼 요번 그 지진으로 인한 반사이익 업종이 됐건 어떤 요번 매매를 통해서건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좀 기쁜 마음으로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기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좀 마음에서 오늘은 좀 기분 좋은 기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정태근 전문가님 한 네. 말씀 부탁드리죠. 네. 제가 볼 때 오늘 장은 갈림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전일 그 증시 마감 그리고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N자형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기틀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쪽 그리고 내일 쪽에서 상승을 해줘야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내일 부근해가지고 2,000포인트로 좀 다가서지 못한다면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오늘은 갈림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그 갈림길이라고 한 이유는 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위쪽으로 간다면 2,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뒤쪽으로 밀린다면은 전 저점인 192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제가 볼 땐 조금 안 좋은 그 전망이긴 하지만 19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림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대박 전략은 샘플러스 김성남 전문위원님과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 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황 살펴보실 수 있고요. 전문가에게 내가 가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plus.cntv.co.kr 접속하셔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여쭤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1577-7451로 상담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